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10배의 법칙으로 유명한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입니다. 10배의 법칙은 제 인생 책 중 하나인데요. 목표를 세울 때 10배 높게 세우고 10배 높은 행동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자칫 안주하려던 마음에 다시 불씨를 붙여 활활 타오르게 해주었던 책인데요. 특히 남들과의 비교 프레임에서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남들이 잘난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유를 찾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준 분이기도 합니다. 그랜트 카돈 작가는 집착의 법칙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베스트셀러가 된 10배의 법칙에서 엄청난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는데요. 독자들이 이 책을 따라하기 어렵다는 메일을 받고 10배의 법칙에서 빠진 퍼즐 조각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하면서 그 퍼즐 조각이 바로 집착이라는 개념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집착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집착 없이는 저자가 말하는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집착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이기 때문이지요. 이 책은 집착하는 법과 집착을 활용해 성공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집착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집착의 초기 단계에서 알아야 될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착이 나를 구했고 당신도 구할 것이다. 평균에 안주하라는 조언이 너무 많다. 당신과 나처럼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 사회는 항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업가, 열심히 일하는 일꾼, 위험 감수자, 몰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비정상적인 사람, 문제야, 불도저, 탐욕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통제광 등으로 봅니다. 친구나 가족, 직원, 동료를 비롯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해.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쉬엄쉬엄 해. 감사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은 너보다 형편이 어려워. 인생은 짧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일과 삶의 균형, 조화로움, 어울림, 공정과 공평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신이 꿈을 포기해야 할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집착이 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락함, 평범함, 의욕과 목적이 없는 태도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평범한 삶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어머니, 자신의 사업을 일구겠다는 꿈을 저버린 교사, 예술가가 되고 싶은 열망을 포기한 사업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 모두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위험 무릅쓰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성공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런 좌우명은 쉽게 널리 퍼지지만 이 말이 진실인지 시간을 내서 확인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들에게 명성이나 돈, 권력을 얻겠다는 꿈을 버려 넌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짓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포기한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들은 변명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돕지도 않습니다. 평균은 실패 공식입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수준을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애써봤자 평균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한 사람은 가정을 잘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수준의 사람은 탁월해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분명히 밝히자면 평범한 수준의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기를 포기하며 잠재력 발휘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평균 수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올인하고 집착하면 됩니다. 이를 증명한 사람을 살펴봅니다. 당신의 꿈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나는 우주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마틴 루서킹은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간디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라. 빌 게이츠는 성공은 형편없는 교사다. 똑똑한 사람들을 유혹해 자신에게 실패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무하마드 알리는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들과 이들의 말, 업적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착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집착했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좀 더 즐겼으면 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들에게 미치광이 오만한 사람, 문제야, 정신 나간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달렸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지요.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완벽하게 집착했을 뿐입니다. 이 집착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착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몰입, 비합리적인 노력, 지속적인 전념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에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 자체를 만드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는 수세기 동안 지속될 유산을 창조했지요. 그들의 이름은 수억 명의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과 성공을 향한 집착의 차이. 성공하고 싶다고 그저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 성공을 쫓는 데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탁월해지고 싶다는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는 피눈물과 땀을 숱하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가벼운 집착, 시간 집착 같은 건 없지요. 당신의 영역에서 선두에 서고 싶다면 적당히 집착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따금 집착하기, 주말에만 집착하기,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집착하기 같은 생각은 환상입니다. 집착하는 사람, 탁월한 일을 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에게 균형 감각이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말하는 성공을 이루려면 집착은 필수입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험을 올인하지 않으면 올인하는 사람에게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실리콘밸리 사람들에게 가서 제품 개발에 몰입하고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근무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집착하는 사람을 찾아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 살펴보세요. 자신의 재능에 집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예술가나 운동선수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들이 자기 일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러한 죽기 살기식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항복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물론 죽기 살기로 덤비다 보면 광기가 서릴 수 있지요.
하지만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집착하는 사람만 성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토머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플리, 빈센트 반 고흐, 빌 게이츠, 미켈란젤로, 마크 저커버그 등의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또는 존경하거나 혐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나 성공법에 동의하든 않든 그들이 집착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지요. 그들은 온갖 역경에 맞서 싸웠습니다. 안주하기를 거부했지요. 물론 그들 중 누구도 나나 당신이 원하는 삶을 똑같이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해요. 그들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집착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그들의 행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꿈에 광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집착했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은 사람 중 당신과 내가 동시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 탁월한 일을 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에게 균형 감각이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말하는 성공을 이루려면 집착은 필수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항복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물론 죽기 살기로 덤비다 보면 광기가 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집착하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목적 찾기 질문을 던져라. 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목적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은 마음을 열어주어 수많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도록 영감을 주며 내 집착과 관련 있는 기회를 기민하게 포착하게 해줍니다. 이런 질문에 답할 때는 스스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떠오르는 생각으로 답하세요. 그 생각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답하기 싫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세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답이 나오거나 같은 대답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오래전에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적 관심사 질문하기. 현재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식사 시간도 있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2. 돈에 대한 동기 질문하기.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3. 능력과 재능 관련 질문하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타고난 몇 가지 능력은 무엇인가? 항상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발전시켜야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4. 유산 질문하기.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가장 자랑스러울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5. 영감해 주는 사람들 질문하기. 내가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 5명은 누구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6. 라이프 스타일 관련 질문하기.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에너지를 주는가? 길러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7.
끝으로 만약 뭐뭐라면 질문하기. 만약 책을 쓴다면 무슨 내용의 책일까? 영감을 주는 어떤 교훈을 내 인생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탁월한 일 한 가지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질문하기 훈련을 통해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목적을 하나의 문장이나 아이디어로 요약하면 사고가 좁아진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듯이 당신은 많은 일에 집착할 수 있지요. 하지만 위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면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긍정적 집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집착을 갖고 추구하는 목적은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훈련으로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앞길을 가로막는 행동, 자기 파괴적이고 집착을 부정하는 사소한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집착에 집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집착의 법칙을 읽다 보면 책장을 빨리 넘기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며 표시해둔 페이지가 너무 많고 정독을 하면서 더욱 표시하는 곳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특히 목적 찾기 질문을 던져라 부분에는 답하는 시간도 한나절 걸립니다. 미소님들도 위에 적어둔 질문에 하나씩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한 가지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하다 보면 그 일로 성장해서 계속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분야의 일을 찾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 분야에서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보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는 수순을 밟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이 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하고 싶은 일도 큰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기에 우리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요. 저자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항상 재정 상태 관리에 집착하면서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드러내어 말하기를 꺼려하지요. 이러한 관점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평생 조바심을 내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롭고 걱정을 덜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요. 돈이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생각을 하면 행복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행복합니다. 현금을 어디에 넣어 불릴지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무엇인가 가치를 높이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행복하고 그 행복을 알면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돈은 질투심 많은 연인처럼 재미난 존재다. 돈에 관심을 쏟아라. 그렇지 않으면 돈은 관심을 주는 사람을 찾아 당신을 떠나고 만다. 가치 있는 행동은 매일 할 가치가 있다. 성공은 내 의무다. 나는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미칠 듯이 가치 있는 것, 행복한 것에 집착해 보세요. 책이 쌓이면 돈도 쌓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